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6일입니다.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 받으십시오. 남 대표님, 남선호 대표님, 남초롱님, 그리고 우리 정수홍님, 고고TV에 또 보름만에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이 몇 명 계십니다. 고고TV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신데요. 1년 이상 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고고TV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송이고 조금씩이나마 힘을 얻고 하는 방송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수홍님은 메일을 한번 주십시오. 고고TV에게 메일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이준석을 밀기 시작했고 한 20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 예비 경선이 이준석이는 압도적으로 1위를 통과할 것이며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를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하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죠. 3, 4일 전부터는 게임이 끝났다. 이준석은 불가역적으로 당대표가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또는 평론가나 또는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이준석이를 비토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평론가도 어느 신문 논조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될 수는 없다 그랬고 처음에 그 다음에는 평론가다 신문 논설들은 사설 그 개인의 회사 사자가 아니라 개인 사자 개인 사설로서 긴가민가하다 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이제 이준석이의 태풍은 막을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런 논조를 피죠. 고고TV가 그리고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현재까지도 이준석을 공격하기 바쁘죠. 고고TV가 과거부터 꾸준히 고고TV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그전에 고고TV가 6.11 당대표 선거를 끝내고 나서 특집 방송을 몇 개 찍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특집 방송 그 첫 번째입니다. 왜 이준석인가 하는 게 특집 방송 첫 번째인데요. 1년 4.15 총선 직전부터 우파 유튜브하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단절을 해야지 이긴다 그랬고 결국은 그 당시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그때 원내 총무가 아니었으니까 그 주호영이나 이런 애들이 보수 우파 유튜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죠? 미래통합당에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명진이죠. 차명진, 민경욱이죠. 그들이 보수 우파의 지금 극으로 지금 변질돼 있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광화문을 비워라. 광화문을 비워라. 그 60, 70, 80대들의 흘러간 세대가 광화문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타도 박근혜 탄핵무효 박근혜 석방 한미동맹 복원 빨갱이는 물러가라 해가지고는 그 시효는 끝났다. 광화문을 비우고 그 광화문에 2030의 젊은 세대가 진입하도록 하라 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과적으로 고고TV에 나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아자찬하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그리고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고TV는 경험 플러스 직관으로 방송을 한다 그러죠. 직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 직관이 맞다 하면은 줄기차게 밀어붙입니다. 4.15 총선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음에도 이긴다고 방송할 수뿐이 없었고 그럼 이긴다고 방송해야지. 쓰레기 유튜버 같이 말이야. 진다고 방송합니까? 그 다음에 4.7 보선 때는 무조건 오세훈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안철수를 배척하고 국힘이 3자 대결로 가도 이긴다 하고 방송을 했었고
이번 국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준석이가 압승을 한다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왜 현재 이거 이준석의 돌풍을 넘어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왔는가? 쓰나미죠, 쓰나미. 이젠 이젠 쓰나미로 표현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쓰나미는 기존의 정치권, 기존의 보수 수구 기득권, 그 다음에 형편없이 마시가고 미친 민주당을 썰어내고 문재인까지 썰어낼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직관입니다. 생각인데요.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준석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방송도 저같이 말을 안 씁니다. 고고TV 좀 배운 사람이에요. 고고TV. 철학과 법학과 경영학을 했어요. 참 피 튀기게 공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도망 다니고 술 처먹으면서.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준석이도 말하고, 근데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들이 있죠. 한 열댓 명 되죠.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똑같은 말만 해요. 거기서 한두 명은 괜찮은 평론가가 있어요. 장성철이 같은 애. 장성철이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고성국이는 알지만 장성철이는 모르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더라고.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과거부터. 요새는 좀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박성민이라는 친구를 유심히 봤어요. 10여 년 전부터 박성민을. 장성철이하고 박성민 이런 친구들도 이준석이가 당권 때문에 당대표에서 당원 투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전 그때부터 이길 수 있다 그랬죠. 저는 이준석이가. 그래서 글을 쓰는 이 간혹가다 나와요. 박성민이란 이해도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될 수가 없다 하더니 하다고 저번 주부터 논조가 바뀌면서 이준석이가 될 수가 있다 하더니 이제는 이준석이가 이긴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특집 방송을 6.11 이후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보조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찍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성민이라는 애도 뭐 똑똑하긴 해요. 근데 나보단 덜 똑똑한 것 같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래. 내 책이 얘보다 더 맞거든. 근데 장성민이가 어제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이가 지금 급격히 부상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준비가 됐었고 현재 2030의 지지세에 의해서 디지털 문명의 세대에 의해서 이준석이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상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보면은 문화현상, 정치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정치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현상, 정치현상을 합해서 정치문화라 그럽니다. 맞죠? 고고TV 똑똑한 사람이에요. 욕달지 마세요. 거기서 어떤 아줌마들, 할배들이 들어와서 욕다시는데 한 두 번 보다가 탈퇴시켜버립니다. 욕달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정치문화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급격히 부상한 것은 문명, 문화가 폭발적으로 변화할 것, 즉 문명이 폭발적으로 변화할 시점에 그동안 문화 문명의 이동과 그 꿈틀거림이 있었는데 그 휴화산 같은 것이 활화산으로 터져버렸다. 즉 문명의 대각성과 변화가 이준석을 만든 것이고 이준석이가 그것을 끌고 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정치 현실과 문화 현실이 정치 문화라 그러는데 그 정치 문화를
이준석이란 사람으로 통해서 이준석에서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 박승민 같은 애는 디지털 세대의 전환이다. 그죠? 디지털 세대의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세대가 주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는데 이 디지털 세대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냐? 응? 90년대부터 우리가 인터넷이 확 보고 뜨기 시작했죠. 그죠? 섞여 있었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빨갱이 물러가라, 문재인 독재 물러가라, 박근혜 탄핵 무효 이렇게 외치는 나이 드신 분들은 6.25 때 안 태어났지만은 6.25 참상을 부모 세대에서 공유하면서 헐벗고 굴줄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세대란 말이죠.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가 그런 세대인데 그때는 잘 살고 잘 먹고 성장하자. 그 가치가 있었죠. 북한 괴물, 북괴를 무찌르자 이런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뭐 박승민도 비슷하게 해요. 87 체제에 의해서 박정희 전두환을 무너뜨리면서 그 이후로 586 똘맹이, 전 똘맹이라 그럴 수뿐이 없어요. 586 운동권 똘맹이들이 나와서 30년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그랬고 장악했고 지금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 그죠? 지금 2030들의 세대를 보면은 과거 박정희 시대를 향유하고 산업화 시대를 향유했던 60, 70들의 아들,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똘맹이 시대고 87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민주화 세대라 그러죠. 민주화 세대를 합시다. 그런 자식들도 있다. 그 2030들이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60, 70, 80은 못살개선이 성장해서 잘 살자는 그 세대와 잘 살고 잘 먹게 됐으니 이제는 민주화를 하자는 그 586 세대와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고스란히 2030들이 책을 통해서 현재 10여 년에 걸친 또는 노무현 이후에 걸친 좌우 대립을 보면서 2030들은 스스로 문명으로 문화로 성장하고 단련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태극기 부대는 존경한다. 그 태극기 부대를 앞세우고 광화문 또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깃발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물러나고 2030이 그 공간을 채우도록 하라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는 폭발적으로 이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폭발적으로 국민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60, 70, 80 세대도 어느 정도 깨어있는 분들은 그 우파 쓰레기 돈벌레 유튜브 가서 세뇌당하고 사이버 종교 모시듯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몇 명 안 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3, 4년 동안 문재인을 물러나라 그러고 우리는 할 만큼의 다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586 이 똘맹이들은 더 성장을 하고 더 팽창을 하고 더 강고해지는 거야. 그죠? 거기서 저는 본 게 뭐를 하냐 하면은 항상 그래요. 역사의 흐름은 역사의 변혁과 진화는 구 세력이 미래 세력을 갖다가 대체하려고 그러거나 구 세력이 미래 세력을 억압을 하면은 그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터진다. 절대 구 세력은 미래 세력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 이후에 나오는 미래는 미래 세대 2030, 40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의 세상이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했다. 그렇죠. 586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했으며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있던 60, 70, 80도 그걸 인정하고 투쟁을 했다. 그 결과가 뭐냐? 민주당 싸가지 없는 것들 586들도 결국은
기득권이었고 60, 70, 80들도 그 싸가지 없는 나이 드신 분들도 기득권이었다. 우리 20, 30의 싸가지들이 50대 이상 그 기득권을 갖다가 우리가 싸가지로 한번 물려쳐보자 하는 것이죠. 그게 뭐로 무장됐냐면은 문명과 문화로 무장됐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블랙핑크가 BTS가 우리 전유진은 국내용이 아주 못돼. 국내용도. BTS가 블랙핑크가 과거엔 소녀시대가 그랬고 이런 애들이 전 세계에 수십억의 BTS 같은 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빨고 다니는 K-한륜이 뭐 K-머니 이런 게 체험적으로 최하적으로 채택한 2030, 40들은 과거의 90년대 향유나 소녀시대, 핑클 그 시대죠. 그런 걸 세계와 교류하고 있고 세계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살게 했던 50, 60, 70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향유하면서 살고 하는 20세대가 좌냐 우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는 게 신물이 넣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연다. 그래서 6.25 세대들은 국민개발시대의 60, 70, 80은 60대들도 우리 6.25는 안 겪어봤지만은 초급 목표를 한 세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이런 것들이 말이야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 코스프레로 나오는 거 흑수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중류층에서 자란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말이야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고 밥도 굶었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고시 와서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듭니까? 그거야말로 꼰대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60대, 70대, 80대야. 요새 애들이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고시 공부하려면 고시 공부하고 난 스타트업 할 사람 하고 나는 식당 하고 그죠? 난 음식 하나 조그만 거라도 잘 만들어서 출세해서 돈 벌려고 하고 이런 세대에 언제까지 말해 이재명이나 추미애 같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 김동일이란 애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학고방에 살았어요.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고시를 보고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될래요? 그거 다 물리쳐야 돼요. 그거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발전하려면. 또 그러니까 국민의 성장 과정을 살았던 60, 70, 80이나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을 갖다가 외쳤던 586 꼴통들이나 그것들이 누구한테 물러나느냐? 당신들이 이만큼 나라를 잘 살게 했으니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우리는 당신들이 이 사장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50, 60, 70, 80 당신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뒀으니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잘 맞고 잘 살고 민주화를 이룬 이유가 뭐냐? 후세가 갖다가 편안하게 살고 후세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우리 2030이 있으니 우리는 개인의 향유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총합이 결국은 국가를 갖다가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MZ세대의 탄생이에요. 그게. 그들이 뭐로 무기가 됐느냐? 무기화가 됐느냐? 스마트폰이란 무기가 생겨버렸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벌써 15년 됐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폭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586 애들이 쫓겨나고 야권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6070 방송국이 쫓겨나는 건데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586 꼴통들이 쫓겨나고 또 6070 80 기득수구 꼴통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586 세대가 물러나는 것은 이준석 때문에 물러난 것도 아니고 60, 70, 80 이 보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쫓겨나는 것은 이준석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했다. 이준석이라는 리더가 나오니까 쫓아내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저것들 쫓아내버리고 60, 70, 80 유튜버 따라다니는 수구 꼴통 기득 보수들을 관료 춘들을 쫓아내는 게 이준석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마트폰이 무기고 지금 가상세계 AR, VR, VR은 지나고 AR로 지금 생활하는 시대가 왔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 쫓겨나는 거라니까요. 이준석 때문에. 그럼 이준석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미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어떤 문화가 발전하고 내일 어떤 문명이 발전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상상만 하죠. 문명과 문화의 대충돌이 스마트폰 시대 2030이 나왔고 그 문화 문명 충돌이 기득 보수 꼴통 수구 자빨 저것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고 있다. 그게 이준석 현상이고 이준석이 리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2030 세대는 객체도 아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바꿔버리겠다. 그죠? 우린 변방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대혁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정치 현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게 똑똑한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고 2030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한다. 요번에 윤석열도 이준석에 의해서 2030이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죠. 이준석을 보고 2030이 국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준석이 있음으로 국힘을 지지하기 시작했으므로 윤석열이 2030 영향권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차차기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요번에 피선거권이 있다면 36세의 피선거권이 있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나이 때문에 안 되는 차차기는 이준석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쉽게 말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가라. 우리는 메탈 시대고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다. 가상 공간의 시대다. 그게 다 치른 거예요. 그래 지금 뭐냐 하면은 구체제가 이걸 이제 우리는 수십 년 후에 이준석 현상, 이 2030들의 이걸 갖다 혁명이라 부를 수 있어요. 구시대가 와야 될 관계에 와 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는 586 꼴통도 싫어. 그리고 보수는 계획하는데 계획을 반대하는 저것들을 싫어. 그걸 계속 빨아먹는 우파 유튜버들 저것들은 내가 볼 적에 너무 무식한 놈들이야. 그도 싫어 이랬는데 와야 될 순간에 이준석이가 등장함으로써 이 구시대 애들이 다 와야 돼요. 와야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걔네들도 몰라 586 똘맹이들도. 근데 지네 자식들이 다 20대 지금 유학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탈취하면서 유학 보내고 지네만 잘 맞고 잘 살잖아요. 근데 60, 70, 80은 솔직히 우리가 돈 벌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것들은 우리 세금으로 큰 애들을 보내는 거야. 사바사바 해가지고. 우린 돈 벌어서라도 보냈지. (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가 한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해외에 당하시는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대중을 위해 편리한 시설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불편 없이 자란 애들이야. 근데 갑자기 그냥 일자리도 없어져. 그 일자리 없어지는 게 어떻게 586만 해. 7080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열등감이 없어. 왜 우리를 건드려? 우린 자유분방해. 이념적으로 우리는 압박받고 싶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이 성공하면은, 나 자신이 노력하면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불편한 애들이 이렇게 많아? 586 꼰대들도 그렇고 보수 기득권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혁파하는 게 문명과 문화였고 스마트폰으로 나왔고 인터넷으로 나왔고 이들은 스스로 자각을 했고 세계 문물과 문명을 자기 스스로 습득을 했어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시대 가라. 구석기 가라. 신석기 가라. 청동기 시대 가라. 칠기 시대 가라. 우리는 가상 공간의 시대다. 이준석 현상은 여기 있고 이준석 현상은 유지되고 이준석은 확고한 리더로 실패를 하든 이준석의 계획이 실패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당대표 되는 건 맞고 당대표 되고부터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준석이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좀비들이 많아요. 국힘에서. 그리고 586 저 민주당 저것들은 좀비 아닌가? 다 좀비들이거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이준석이. 그런데 계획을 이준석의 계획과 이준석의 리더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준석은 그 자체로 남아요. 세상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가 바뀌면 전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와요. 거기에 이준석이가 있어요. 특집 1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로 철학가를 하나 대비하면서 다루겠습니다.